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 문용화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암 치료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유방암 치료, 폐암 치료 이렇게 어떤 특정 암의 치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유방암이든 폐암이든 위암이든 대장암이든 어떤 암이든 적용되는 치료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암 환자라고 하시면 내가 받는 암 치료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암 치료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국소암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전이암이 어떤 건지, 이런 이제 정의, 이런 기본적인 뜻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방암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이 여기 유방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유방암이 이 유방에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이제 국소암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localized cancer, 이제 국소암이라고 하고요. 이게 조금 진행을 하게 되면은요. 주변에 림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겨드랑이에 림프절이 있는데 여기까지 암세포가 전이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를 주변 림프절 전이암, 영어로는 이제 regional lymph node, regional metastatic cancer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컬과 리저널을 합쳐서 로컬 리저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이 발생한 이 유방과 그 주변 림프절에까지만 가 있는 경우를 이제 로컬 리저널 캔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는 완치가 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암이 아직까지는 그 주변 림프절에만 전이가 되어 있지 멀리 원격으로는 전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 유방암 세포가 피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어느 장기든 가서 달라붙어서 암세포가 커질 수가 있죠. 이제 이러한 경우를 이제 전이암이라고 합니다. 원격 전이암. 자, 제가 여기 예시로 이 허벅지에 있는 뼈에 전이된 암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원격 전이암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CT를 찍든지 뼈 스캔을 찍어 보면 이렇게 그 CT나 뼈 스캔에서 보이는 거는 이런 암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분열, 성장을 해서 암덩어리가 커져야 보이는 거지 암세포가 하나, 두 개 이렇게 있을 때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암세포들이 이런 이제 원격 전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 속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어느 장기에든 가 있을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이 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원격 전이가 발생한 경우에는요. 안타깝지만 완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씀드리진 않지만 완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원격 전이가 발생하면 완치가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그 보이는 암 덩어리만을 어떻게 제거를 하든 아니면 항암제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다른 부위의 암세포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치가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국소암, 원격 전이암 이러한 이제 뜻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렇다면 암 치료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치료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암의 병기와 환자분의 어떤 전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의 병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1기, 2기, 3기, 4기와 같은 이제 병기인데, 국소암인 경우는 이제 대개는 1, 2, 3기를 국소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소암은 우선 저희가 따지는 게 수술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 상태, 절제 가능 상태면 당연히 이제 수술을 먼저 권해드리겠죠. 그런데 수술을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전신 상태가 불량하다라고 하면 수술이 가능한 절제 가능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지 못하고 2차적인 옵션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전신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전신 상태라고 하면 폐의 어떤 이제 호흡 상태 또는 이제 심장의 기능 또는 다른 장기 기능들을 다 통틀어서 전신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꼭 어떤 나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는 70대, 80대 되신 이제 분들도 전신 상태가 괜찮다라고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수술 또는 전신 마취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제 가능한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전신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하면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제 완치를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절제 불가능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절제 불가능한 상태 중에서도 가장 끝에 있는 단계가 뭐냐 하면요, 전이성 암이 되겠습니다. 국소암도 절제가 가능한 상태,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지만 전이암인 경우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수술이 불가능하다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이암이 발견이 됐다고 하면 그 암세포가 보이는 암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전신을 다 이미 돌았을 거기 때문에 어느 장기에 암세포가 가서 달라붙어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수술과 같은 치료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한 경우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 전신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항암 치료, 면역 치료, 호르몬 치료가 이러한 이제 전신 치료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어떤 환자분의 어떤 이제 이 유전자 상태 또는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어떤 항암제 쓸 건지, 어떤 면역 치료제를 쓸 건지, 또는 어떤 표적 치료제는 어떤 호르몬 치료를 할 건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암 치료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여러분이 암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 암의 병기가 몇 기인지를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전신 상태가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할 것이냐 방사선 치료를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암 치료의 기본 원칙을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암 치료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